네, 방금 첫째 시간에서 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지라르의 낭만적 그질과 소수적 진실의 과거 뛰어난 명작 소설들의 주인공들 혹은 인물들의 욕망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던 첫 번째 소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17세기 초반의 작품이죠. 여기서는 돈키호테가 멋진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상의 기사였던 아마디스를 모방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기사가 되는 방법이다. 즉 모방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봅시다. 이랬던 돈키호테의 그 고백을 두고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돈키호테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욕망하고 자기 주도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디스를 따른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욕망 대상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얘기했죠. 이를 두고서 지라르 선생은 아마디스가 모든 기사들의 모델이듯이 이 모든 기사가 되기 위한 모든 사람들, 즉 그 중에서도 돈키호테의 욕망의 모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직접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델인 바로 아마디스가 원하는 것을 자기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모델을 욕망의 모델이자 욕망의 중개자라고 그 모델을 두고서 칭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뛰어난 혹은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뛰어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설상의 레전드급의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돈키호테보다는 좀 더 소박하게, 즉 단순하게 욕망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중개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델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있다면 주체와 대상,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체와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대상이 좋아서 그것이 예뻐서 좋아서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 사람이 멋져서 사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할 뿐이죠. 언제나 욕망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 발생적 혹은 자율적입니다. 이럴 때 그 욕망을 도식을 나타내다 보면 주체와 대상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직선 하나만 그리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다시피 돈키호테의 욕망에서는 나타납니다만은 이 직선은 본질이 아닙니다. 실은 이 직선 위에 또 하나의 주체와 대상을 향해서 똑같이 선을 긋고 있는 중개자가 존재합니다. 즉 아마디스겠죠. 이 관계를 도식을 나타내면 삼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의 주체와 욕망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 대상을 가리키는 또 다른 중개자 혹은 모델이 존재하고 있는 도식은 삼각형일 겁니다. 그걸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왼쪽 그림은 보시면 이것이 흔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직선의 욕망이고요. 혹은 다른 말로 자율적인 욕망이라고 갖고 있는 흔히 이른바 낭만적 거짓 생각입니다. 욕망 주체, 우리라 되겠죠. 욕망 대상. 바로 이렇게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허나 이에 비해서 이제 막 돈키호테에서 보았다시피 지라르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그게 아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사각형적인 욕망이고 그건 자율적인 욕망이 아니라 모방에 의한 욕망, 즉 모방적 미메틱 디자이어, 그러니까 모방적 욕망이다라고 합니다.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욕망 주체, 우리 자신이겠죠. 욕망 대상, 옷이든 사람이든 물건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게 좋아서 갖고 싶어하고 욕망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제3자, 타인이겠죠. 중개자가 있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이 옷을, 이런 사람들을 사귀고 하다 보니까 나 또한 이 사람을 따라서 이 대상을 욕망하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간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은 점선이죠. 즉 모방에 의한 욕망이란 겁니다. 앞부분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경우에 사건에 따라서 바뀌지만 이 삼각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사에 이런 삼각형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시면은 내가 이 대상을 내 스스로가 이것만 좋아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판단, 생각, 자율적인 욕망, 일짓은 나와 대상만 있을 뿐 이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신화적인 혹은 낭만적인 거짓의 상태인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네. 이런 해당되는 모든 사례들이 여러 소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선 아까 돈키호테 보더라도 이때 기사도가 되기 위한 그 청년 기사들의 열정은 결국은 타인을 따르는 욕망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욕망과는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불구하고 대부분은 나는 내 안에서 나온 나 자신을 따르는 욕망을 즐긴다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타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사고 싶고 갖고 싶고 한다는 것을 떠벌립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돈키호테 산초도 그들 욕망에서 타인에서 빌려오지만 그 빌려오는 동작이랄까 과정이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고자 하는 의지와 완전히 혼동하게 됩니다. 남을 따라서 하고 있는 욕망인데 불구하고 나 스스로에서 나온 욕망이라고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식으로 타인을 빌려오는, 즉 타인을 모방하는 동작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을까요? 네, 그로부터 한 3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정확히 말하면 그쯤에 비로소 밝혀집니다. 그한 사례로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97년에 이태리 대학 교수님 팀들에 의해 가지고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던 실험하던 연구팀에서 리졸라티 교수팀에서 밝혀집니다. 이게 보면 원숭이죠. 원숭이를 놓고서 원숭이 뇌에다가 그 부위별로 어떤 동작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행동을 물건을 진다, 민다, 당긴다 이런 할 때마다 그 뇌 속에 있는 행동 제네피질에 있는 그 운동신경 즉 뉴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보았다시피 아무런 누구도 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원숭이의 어떤 부위에서 활성화됐습니다. 자기가 뭐 할 때처럼 그걸 알고 보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하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똑같이 자기가 할 때와 똑같은 신경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롯돼서 거울처럼 보인다 해서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예로입니다. 갓 태어난 꼬마 원숭이에게 앞에 있는 사람이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기만 했습니다. 본 원숭이가 똑같이 혀를 내밉니다. 이게 뭐냐? 우리 뇌 속에 물론 우리란 것은 영장류입니다. 인간과 거의 흡사한 원숭이까지 포함한 영장류 뇌 속에 뇌 인지가 연구하다가 본 결과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실험이겠죠. 그 결과를 또 하나 봅시다. 우리는 힘이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생 당시 이미 거대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아기들. 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매우 간단한 실험으로 아이의 타고난 능력을 입증했다. 엄마가 아이를 보며 혀를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면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들도 엄마의 혀 내미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것은 학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모방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놀라운 증거다.
네. 그 외에도 그걸 누리론이 밝혀지면서 많은 그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꿍 다시 꿍 아파 싫어 Places in the world, I follow the sun in my silver plane.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If you have a look outside on the sea, everything is white. It's so wonderful.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I've met so many people in my life. I've got many friends who can care for me.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Just here everywhere, at home tomorrow. It's a brand new day. Let's go somewhere else.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You never saw traveler. 네, 그걸 요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다시피 아기가 앞에 있는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든지 원숭이 또한 그러듯이 아니면 더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을 겁니다. 잠시만. 예? 그랬나? 그래, 지금 오느라. 죄송합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웃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대의 의도까지도 파악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원숭이가 물건을 집을 때나 다른 원숭이 혹은 사람이 그 물건을 집을 때와 똑같이 뇌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 일어나는 것이고요. 바꿔 말하자면 저 친구가
어떤 선수가 슛 하면서 하는 순간 나 또한 그 선수랑 똑같은 입장이 됨으로써 같이 몸이 움직여지고 같이 애달파하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 것도 어쩌면 우리 뇌 속에 있는 그걸 누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처럼 똑같이 느끼고 감흥을 하고 한다는 건 그걸 누려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모방이라고까지 말할 모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래서 아까 보았다시피 우리들은 모방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그것이 나 안에서 나온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걸 누리에 대해서는 더 깊은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